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문제 한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실수 XYZ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가, 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제곱이 9분의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나와 있어요. 자, 보통 이제 식이 두 개인데 미지수가 세 개인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주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고 뭘 갖다가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특수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일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있으면 2분의 1 갈로 처음 묶고 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네, B 마이너스 C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 0이다. 요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조건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 A제곱, B제곱, C제곱과 A, B, B, C, CA가 같다면 A랑 B랑 C랑 모두 같다라는 걸 갖다가 뽑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도 저희가 뭘 구해봐야 될 생각을 하는 거냐면 X, Y, Y, Z, ZX를 갖다가 구해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9분의 1이다. 그러면 X랑 Y랑 Z랑 모두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해보시면 요거 제곱에서 야를 뺀 거에 나누기 2한 게 요거니까 9분의 1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X랑 Y랑 Z랑 모두 다 9분의 루트 3씩 갈라쇼를 보여준다. 자,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2번 문제. 자, 슬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아마 못 푼 학생들도 이 정도 문제면 못 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야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네, x 플러스 빼기 2죠? 네. 나누었을 때 몫이 얼마죠? 네,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2의 n승 빼기 x 빼기 2입니다. 정석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네,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네,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네, x 빼기 2,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도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석적인 서술형 방법에서는 2를 집어넣은 게 0인 걸 이용해서 b를 a로 바꾼 다음에 x 빼기 2 인수로 묶어내서 계산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얘가 x 빼기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게 자명하니까 상수항 부분을 맞춰주시면 지가 알아서 A에 대한 조건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요 상태에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갖다가 약분을 갖다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약분을 하더라도 인수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자, 여기다가 2를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2의 n승이 2 빼기 2분의 b가 되겠고 그런데 이건 날아갈 테니까 2의 n승이다. 그래서 요 놈이 지금 1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 놈이 1이 되어야 하니까 자,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되면 되겠다. 자, b가 2가 되면 여기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b가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이다. 요게 정석 방법이에요. 자,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있나요? 있죠. 결국은 얘가 xn승과 이 2n승이 약분이 되는 계열이라서 빠른 야매 방법이 있다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요. 네, 그리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몫이 얼마죠? 네, 몫이 1이죠. 네, 그럼 나머지가 얼마죠?
네, 여기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가 된다는 걸 갖다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요. 자, 그런데요. 이게 함부로 이게 나누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또 이렇게 보고 또 틀려오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xn승을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요 녀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다. 요러면은 이때 여기가 2의 n승이에요. 마이너스 2의 n승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의 n승이면 또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지금 2의 n승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왜냐면은 다 좋은데 약분을 해주는 과정에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요렇게 바꿔내면, 자,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요거죠? 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풀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2의 n승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마 이게 홀이니 짝이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홀이니 짝이냐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를 갖다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어차피 얘가 지금 똑같이 약분이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0 집어넣고 풀어버린 거예요. 네, 자, 반드시 자, 요런 구조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0 집어넣고 푸시면은 큰일 난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A, B, C가 0이 아닌 실수이고 A 3승, B 3승, C 3승이 3A, B, C를 만족한다. 네. 자, 요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조건이죠. 하나는 A랑 B랑 C랑 모두 같거나, 다른 하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거나. 자, 그걸 이용을 해서 푸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3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2A의 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이에요. 네, 더하기. 자, 2B제곱이죠? 네.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죠. 이 C제곱이죠?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예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알고 있다라 그랬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이다. 두 번째, A랑 B랑 C랑 모두 같다. 자, 밑에 거는 뭐 어렵지 않네요. A, B, C 모두 같으니까 집어넣어 보게 되면 2 나와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자, 얼마죠? 6입니다. 네. 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0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겠냐는 거죠. 자, 많이 봤죠? 자, 이런 문제는 하나를 넘겨서 A 더하기 A 대신에 지금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데 제곱하게 되면 날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마이너스, 자, 요거의 제곱을 갖다가 한 놈을 갖다가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BC가 돼버릴 거예요. 마이너스 2BC가 돼버리고,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B에다가 넘어가겠죠. 네, B에다 넣으면 넘기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2CA가 되겠고, 같은 방법,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랑 2는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갈로 처음 묶은 상태에서 하나는 이제 A, B, B, C, C 이렇게 나올 테니까 A, B, C로 통분을 갖다가 해주시면 됐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A 3승, B 3승, C 3승이 될 거니까 A 3승, B 3승, C 3승의 값이 3A, B, C다. 요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네, 자, 요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두 개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네, 요거 이제 할 말이 조금 많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소리 잘 들린다고 합니다. 네, 요거 할 말 많아요. 네. 아, 물론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뭐 몇 분이나 뭐 혹시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지만 뭐 방법적인 론을 갖다가 좀 보는 거니까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의 값이 1이고 F2의 값이 2이고 F3의 값이 5이고 F4의 값이 16이고 F5의 값은 무슨 일이고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몇 차식이라고 그랬죠? 네, 3차 다항식.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잡아서 식 4개 미지수 2개를 연립하는 왔다 해야 할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자, 그 방법을 배제하고 제가 이제 소개해주는 방법들 중에서 하나는 조립제법의 원리를 이용을 한 거다. 예를 들어서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못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그놈을 다시 연조립제법 x 빼기 2로 나누면 또 못과 나머지 나오고 모든 다항식을 임의의 어떤 연조립제법 형태의 다항식들의 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갖다가 소개해드리면 네, 이런 거죠. fx를 a배 x-1, x-2, x-3 네, b배 x-1, x-2 그 다음에 c배 x-1 더하기 d 자, 요러면은 이제 자, 무슨 뜻이죠? 네, 조립제법을 x 빼기 1로 했고 생기는 나머지 다시 그 녀석을 x 빼기 2로 생겼을 때 나머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최고차항 계수 자, 요렇게 이제 구해놓고 저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네, 1 집어넣으면은 바로 나오고 2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고 3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고 다시 4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나와요. 자, 여기 두 번째 방법이고 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세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함수를 잡아서 푸는 형태예요. fx 빼기 gx를 hx라고 잡아서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세 개를 지나가는 2차 함수를 구해서요. fx 빼기 2차 함수를 갖다가 뺀 녀석의 근을 1, 2, 3이라고 잡아서 요 조건을 갖다가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면은 a 뭐 그게 얼마나 빠르겠어 하지만 네, 요 방법이 익숙해지면 조금 많이 빠른 방법입니다. 자, 우선은 요거 두 개를 지나가는 뭐 직선을 갖다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까? 요거 세 개를 지나가는 gx를 제가 구할 건데 요 세 점을 지나가는 gx인데 gx 또한 지금 1,1과 2,2를 지나가는 어떤 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k배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얘가 x 자, 요 gx가요 보시면 1 집어넣었을 때 1 나오죠? 2 집어넣었을 때 2 나옵니다. 그러니까 3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오는 k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네, 네 1이겠죠? 네, 그러면 제가 구하고자 하는 드디어 fx 그 다음에 넘겨서 gx라고 쓸까요? 네, gx가 자, 이게 몇 차식이죠? 또 3개 근을 갖다가 1, 2, 3을 갖다가 근으로 가진다라고 요렇게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아까 x 빼기 1이야. x 빼기 2 더하기 x. 자, 그냥 끝나버렸죠. 네, 식 자체가 순식간에 돼버립니다. 자,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곱씹어 볼게요. fx 빼기 gx의 세계근이 1, 2, 3이라는 걸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 자, 헤드샷. 안 되죠? 네, 헤드샷 안 됩니다. 자, 다 집어넣은 게 16인 걸 이용을 해서 네, A 값을 잡아주시면 뭐 fx는 또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되잖아요? 네, 좋은 방법들 많죠? 네, 사실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식 4개, 미지수 4개 연립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4번 방법이 4번 문제 풀이는 요런 게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번. 자, 이거를 5번. 제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네. 제가 이렇게 혼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 기간이라서. 네. 한 명만 더 들어오면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네. 자, 4번 했으니까 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뭘까요?
네.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된다. 네, 이건 진짜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죠. 근데 Z제곱이 실수가 된다고 해서 꼭 이 녀석을 제곱을 하는 똘갱이들이 있습니다. 네, 꼭 확인을 해서, 네.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난 친구입니다. 네. 자, 순허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음의 실수가 된다. 그래서 순허수가 되는 조건이 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얘가 0 되는 게 두 개인데 얘를 0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0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호수가 되기 위한 조건 A 플러스 BI에서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다. 네, 요것 때문에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6번 문제도 푸는 방법이 엄청 많죠. 네,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x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판별식 D의 판별식 D가 0이다. 요게 서술용으로 쓰나,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두 번째 풀이가 인수분해를 직접 좀 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가, 문제가 그게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6번인데 제가 잘못 봤어요. 몇 번 봤죠? 네, 몇 번 방법이, 지금 몇 번 해야 되죠? 6번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없나 봅니다. 네, 6번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큰일 났습니다. 제가 종이가 좀 잘렸거든요. 확인을 해볼게요. 네. x제곱에 2배의 a 더하기 kx. 네. 네, 여기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k제곱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4 이꼴 0이죠. 자,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정석적인 방법은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쓴 다음에 k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k 앞에 있는 거 개수 0, 나머지 찌끄러기 0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가끔 이 문제처럼 얘를 식의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 자, 여기 물론 몇 k 정도 나오거든요. 몇 k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완전 제곱씩 묶어버리면 남는 이 잡밥 찌끄러기가 요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항상 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꼭지점이 마이너스 k, 0인 요렇게 x축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려면 기울기가 0이어야 하고 여기도 얼마가 돼야 되죠? y축 0이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래서 A는 0이고요. B는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x에 대한 2차식 f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고 x 빼기 베타로 나누고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번에 베타, 알파, 1이래요. 각각. 자,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네. 자,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fx 빼기 x의 세계근이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인수 정리죠? 네, 그래서 gx라고 잡았을 때 그 놈을 가지고 푸는 건데, 얘는 f 알파가 베타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바꿔야 되는 유형이 있고 여기를 바꿔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베타를 알파로 바꿔야 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베타도 1 빼기 베타로 바꿀 테니까 fx 더하기 x 플러스 1 이꼴 0의 두개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k 묶어내고, 네,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알파, 베타를 두 개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 중에서 개수가 1인 거,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요.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습니다. 네. 됐죠? 네. 그리고 저희가 주어져 있는 F1이 1이다 라는 조건. 네. 1 집어넣게 되면 여기 K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넘어가시면 fx가 완성이 되겠다. 요 소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자. 여기가 2차가 들어가면은요,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 식 자체가 여러 고차가 돼버리면은 가지고 있는 두 개 말고도 네 개를 다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2차가 되는 경우에는 1차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1차 계열일 때만 여기도 1차 계열로 바꿔서 1차 계열일 때만 여기만 이 알파에 대한 걸로 바꿔서 이렇게 푸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가보죠. 자, XY에 관한 2차식이 XY에 대한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요. 네, 판별식 D에 판별식 D가 0이라는 걸 써먹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그냥 인수분해를 하는데 요게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인수분해하면은 무척 빠르겠지만 답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도 상관없고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인수분해를 직접 하고 싶으면 이거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갖다가 조금 했습니다. 네. 자, 근데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으면 X에 관한 2차식이기 때문에 Y제곱, Y제곱하고 요쪽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잘 맞춰주면 여기가 한 번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겨서 좀 주의를 갖다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은 이게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Y를 상수 취급해가지고 근의 공식을 갖다가 제가 넣었다고 쳐볼게요. 뭐 2분, 뭐분의 플러스 루트 쌍 이렇게 그 다음에 X 빼기 동그라미 뭐분의 마이너스 루트 D 요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결국은 요 놈이 판별식 D를 쓴 놈이 Y에 관한 2차식이 나오는데 얘가 제곱수가 되어야 제곱식이 되어야지만 결국은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 뜻인 거죠. 따라서 이 D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이 D에 다시 D가 0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정석대로 풀어보면 D 부분을 좀 보면 2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배 때리고 그러면 이제 3Y의 제곱에 4KY에 더하기 7이 0이라고 잡았을 때, 네, 다시 Y제곱이, 자, 얼마죠? 네, 6, 12? 네, 10입니까? 4로 묶어낼까요? 네, 3 더하기 KY, 네, 그 다음에 9에서 얼마죠? 네, 2,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서 푸시면 되는데, 요러면 이제 K 값이, 요 문제에서도 벌써 답이 몇 개가 나오나요? 네, 요 값이 지금 K 값이 뭐가 나오냐면 정수가 아니죠. 여기가 2니까 요 녀석이 뿔마 2루트 2를 만족해주는 K 값이면 되거든요. 네, 다시 완전 제곱식의 이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절반의 제곱. 네, 요게 얼마죠? 네, 요게 지금 빼기 2가 0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나요? 네. 뭐 들렸죠? 432 마이너스 4K. 여기 마이너스고요. 네. 여기가 마이너스. 요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4배 때리고, 네. 절반의 제곱 때려서 마이너스 2. 자, 요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요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각계토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근각계토. 계산이 틀린 게 없죠? 네.
계산이 틀린 게 있는가? 한 번만 점검해 볼게요. 네, 6i이고, 10이니까 4, 3, 12. 네, 그리고, 12에서 마이너스 4k입니다. 네, 그 절반의 제곱이니까, 2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근의 합을 갖다가 구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넘기면 양수니까 무조건 양근 나오죠. 근데 2차 함수에서 이제 대칭축의 2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답이야 이제 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 부분에서 미지수가 분야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제 제곱을 해주는 요 과정에서 요 K라고 하는 요 놈이 보세요. 요 K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곱이 나와서 2차식 구조가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y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요 K라는 요 미지수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미지수가 어디에 박히냐에 따라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에서 짜맞추는 방법은 조금 많이 위험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서술형도 그렇고 그냥 정석대로 푸는 걸 갖다가 조금 추천 좀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가 고구마 사이다. 쪽이었죠?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드디어 가보겠습니다. 자, 불닭 계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습니다. 자, 솔직히 9번 문제, 맹거 스펀지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애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뭐 뽑았고요. 네, 자, 맹거 스펀지라고 하면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맹거 스펀지 모르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맹거 스펀지에서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은 n번 시행했을 때 요 놈의 실제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한 번 했기 때문에 저희 집 뽀삐도 이제 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 두 번만 돼버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2번 정도까지 한 것까지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 맹거 스펀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정육면체에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놓고 네, 그 녀석이 원래 부피의 변화 뭐 이런 거죠. 자,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걸 좀 풀어볼게요. 네, 자,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요 부피의 몇 분의 몇 배가 되는 거냐면 지금 3등분을 한 요 조그만한 정육 면체가 있죠. 요게 전체가 몇 개가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중에서 가운데는 제가 지금 여러 번 뺐잖아요.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서 테리시면 되겠거든요. 그럼 실제로는 2개를 더 해줘야 되니까 7개예요. 그래서 전체가 얼마를 해주시면 되냐면은 자, 닮음이기 때문에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서 전체 20개였죠. 네, 전체 20, 요걸 몇 개를 빼주시면 되겠느냐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전체 요게 지금 현재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20개. 전체에다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조그만 게 20개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A가 되겠고요. 네, 자, B는 어떻게 구할까요? B는 건널비 부분이죠. 뭐, 건널비 부분은 그냥 하나의 건널비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네요. 네, 그냥 9분의 8배의 X제곱이다. 요게 이제 겉에 한 면에 있는 건널비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쪽까지 건널비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요게 6개 있는 거 말고도 안쪽으로도 물에 넣었을 때 물에 잠기는 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어차피 이거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갖다가 내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가 않은 건데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 개수는요, 요 자그만한 게 부피가 27분의 1배로 줄어드는 요 놈의 개수를 좀 볼게요. 자, 개수가 몇 개가 되느냐면은 처음에 1개였고 요 자그만 거 기준으로 20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또 다시 얘를 같은 규칙으로 쪼갰기 때문에 세 번째 시행하게 되면 400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1, 20개, 400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개당
이게 새끼를 갖다가 치는 게 20개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부피는 이제 길이의 세제곱비가 되겠으니까 뭐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널비 부분 안쪽까지 좀 볼게요. 처음에는 요 조그만 거 있죠? 요 조그만 것들. 네, 처음에야 당연히 6개입니다. 근데 이 조그만 게 여기 20개짜리가 몇 개가 되겠냐를 갖다가 좀 보셔야 돼요. 맞죠? 요 20개짜리가 몇 개가 되겠냐를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드릴까요? 네, 그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러면 한 면이 지금 8개짜리가 8개가 있고요.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구멍당 몇 개 생기는지만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멍당 몇 개가 생기냐면 이쪽 4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6, 4, 24. 네, 자, 요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요 놈을 갖다가 봤을 때, 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6 곱하기 8 더하기 6 곱하기 4가 몇 개씩 생긴다? 8개씩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네, 6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요 20개 생겼잖아요, 아까. 네, 20개.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건널비는 9분의 1배를 해주시면 되겠고, 부피는 네, 27분의 1배를 갖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기출에서 제가 본 게 여기까지 라인 나오는 걸 봤었어요. 네. 뭐 여기까지 나오겠냐마는, 네, 어쨌든 여기까지라도, 요거라도 지금 이 문제 아니고 안쪽에 있는 건널비 부분 구하는 거라도 조금 유익 있게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교과서 같은 데 나와 있으니까요. 자, 맹거 스펀지 문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되면은 이건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저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값이 지금 뭐라는 거죠? 네. 네, 다항식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게 n4승에 빼기 18n제곱 더하기 49. 자, 얘 값이 소수가 된다네요. 그죠? 네, 소수가 된답니다. 이게 정수인데 n이 지금 뭐예요? 네, n이 자연수인가요? 네, 근데 자, 근데 이게 18이고 이게 49잖아요. 그럼 누구를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 인수분해가 되는 보기차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요게 지금 제곱수니까 합차로 갈게요. 네. n제곱 빼기 7의 전체 제곱하면 14n제곱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4n제곱이니까 요거 뿔마 2n에 또 합차가 됩니다. 네.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7. 네. 그리고 n제곱 더하기 2n 빼기 7.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소수가 된대요. 소수 P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작은 게 1이고 나머지 하나가 어떤 소수가 될 수밖에 없죠. 네, n이 자연수니까 얘가 1이하고 네, 여기가 P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 푸시면 n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자연수에 되는 n의 값이 4 하나밖에 안 나오고, 그때 이제 소수가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소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n은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수는요, 17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가, 네. 한 장 더 넘겨놨네요. 네. 자, 11번 문제 가봅니다. 점점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나오면 대박인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이 참고할 문제들로 조금 뽑아봤습니다. 네, 1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변형에서도 많이 나왔고 올해도 역시나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px 더하기 qx의 합이 4인데 네, 자, 문제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네요. 네, 네, px 더하기 qx의 값이 4인데요. 네. 난데 자, 그 다음에 이제 px의 전체 3승이죠? 네, px의
전체 삼승이죠. 네, QX의 전체 삼승이란 말이죠. 얘가 이제 샬라샬라 니아오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요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를 연립을 하게 되면은 뭐로 만들 수가 있냐면 반드시 PX 곱하기 QX 구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왜냐면 A 더하기 B고요. 이게 A 삼승 더하기 B 삼승이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에서 자, 이게 지금 A 더하기 B,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니까 3배의 네, PX, QX를 곱한 구조.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예요. 그죠? 네. 삼등공식을 쓰시면 되니까. 근데 요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네. 12배의 X의 4승에 24의 X의 3승에 그 다음에 12배의 X제곱에 더하기 16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에서 PX, QX가 다항식이니까 PX 곱하기 QX로 정리를 갖다가 해줄 수 있겠죠. 맞죠? 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마이너스 10이 나눌 거고요. 그러면 PX 곱하기 QX 요거 바로 한번 써볼까요? 네. 그럼 마이너스 X 4승이고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마이너스 X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 16이 있고 요거 넘어가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64예요. 64. 그럼 마이너스 48인데 제가 마이너스 12로 나눈다겠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네, 자 제대로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마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게 요게 이제 어떻게 또 만들면 되죠? X제곱으로 갈로 묶을까요? 잠시만요. 3승이죠? 네, 잘못 썼어요. 여기는 네, 맞네요. 네. 자, 요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X제곱으로 갈로 묶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요. 마이너스를 넣어버릴까요? 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낫겠나요? 네, 붙일까요? 네, 마이너스를 붙여봅시다. 요렇게. 네. 요렇게 붙여버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부호가 이게 맞죠? 마이너스를 12로 나누고요. 12로 나눈 다음에 마이너스 48이었으니까 네, 여기가 빼기가 되는 게 맞죠. 네, 그럼 이제 X제곱으로 갈로 묶어버리시면 이게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제 합차로 이제 넣을 수 있죠? 네, 합차로 넣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빼기 4. 네,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죄송합니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일부분을 해버리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자, 다시 문제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px 더하기 qx의 값이 4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px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은근히 많은데, 요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주면 된다? 한쪽에다 붙여서 두 개를 더한 게 4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그죠? 네, 요렇게 하면은 얘 더하기 얘가 4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px, 요게 qx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자, 뭐 개수의 총합 1 집어넣고 푸는 문제고요. 뭐 홀수, 짝수 이렇게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뭐 1하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적절히 더하고 빼서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데 0, 마이너스 2, 4 요렇게 들어가는 계열 I 계열이죠. 네, I 계열을 넣고 실수부 혹은 허수부를 갖다가 보는 그런 계열입니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뭐 5번째가 이제 뿔마로 막 들어가 있는 문제. 요런 것들도 같은 계열이고요. 근데 이제 가끔 오메가 계열도 있어요. 오메가를 x3등 이꼴 1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그 개수들. 네, 그 개수들만 알고 있으면 마스터인데, 자, 12번 문제도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의 전체 3승이고, 이게 이제 a0 더하기 a1x, a2x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네.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A 6에 X의 6입니다. 자, 구하는 게 뭐 구하는 거죠? A0 더하기 A1 더하기 5배의 A2, 네, 7배의 A3, 17배의 A4, 31배의 A5. 이게 무슨 일이죠? 네, 65배에 난리 났습니다. 네. 자, 뭐 보이면 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안 보이면 뭐 난리 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애들이 이제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이거 하는 건 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1, 5죠, 7이죠, 17이죠, 31이죠, 65죠. 요건 4 플러스 1이고요. 여기는요. 네, 8 빼기 1이죠. 여기는요. 16 플러스 1이죠. 얘는요. 32 빼기 1이죠. 여기는 64 플러스 1입니다. 자, 눈치채셨나요? 어떤 숫자를 넣고 해주셔야 되냐면은 2를 집어넣고요. 뭐 여기 열심히 나오겠죠? 2를 집어넣은 거 금방 나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8이고요. 네, 그럼 이게 A0 더하기 2배 A1 더하기 4배 A2 더하기 네, 64에까지 가죠. 네, 64에 A6까지 갑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요?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겠죠? 네, 자, 마이너스 1이면 5의 3등 125인가요? 네. 그러면 A0 빼기 A1 다음에 A2 빼기 어쩌고저쩌고 더하기 1배의 A6까지. 네. 네, 정확하게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자, 눈치채셨죠? 네, 두식을 그냥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A0가 2개가 나오잖아요. A0가 2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개이기 때문에 A0 부분은 따로 8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빼주셔야 되겠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네. 예, 역시 작년 모의고사 30번 문제라 이제 올해 조금 많이 대거 등장할 때가 됐어요. 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네.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30번 문제 치고는 많이 쉬운 문제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i의 n승 더하기 i분의 1의 2n승의 m승의 값이 자 13번이죠. 요게 어떤 놈이냐면은 음의 실수가 되도록이에요. 음의 실수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안에 있는 요 녀석을 조금 보면 이 녀석도 주기성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얘는 i의 n승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i인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되니까 얘는 4주기고 얘는 2주기라서 주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에는 뭐 나올 수 있는 값이 1부터 집어넣어 보면은요 i-1이고 두 번째는 0이죠. 제곱하면 i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세 번째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고 네 번째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지금 나왔을 때 이 n의 값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무한 반복이 된다 이 뜻이 되거든요. 무한 반복이 돼요. 근데 이거에 어떤 종류를 갖다가 깝쳐야 음의 실수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거는 때려주고도 될 수가 없으니까 자 한번 볼게요. 요거를 어떻게 몇 승을 해줘야지 음의 실수가 되겠느냐. 복소 평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빠르기는 해요. 네, 요게 지금 마이너스 45도라. 네, 마이너스 45도라.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요거 제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건 금방 알죠?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나와서 음의 순원수가 나오는 거다. 순원수의 실수 부분이 이제 음이 되는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i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놈을 또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네. 마이너스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4승을 결국은 하면은 된다는 소리인데 요걸 제곱에 또 제곱했으니까 4승을 하면 된다는 건데 8승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보소평면을 역시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뭐 크기 부분은 좀 무시하고요. 8번 돌리게 되면은 자기 자리로 돼서 1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크기를 무시한다면 양수가 돼버리는 건데, 보소평면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기를, 결국 4승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니까 8일승을 하게 되면 뭐가 돼버린다? 양의 실수가 돼버리죠. 근데 다시 그 상태에서 또 뭐를 갖다가 곱하면 4승을 곱하면 또 음의 실수가 되고, 다시 또 8승을 곱하게 되면 양의 실수가 된다는 것만 주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똑같아요. 맞죠? 결국은 n은 홀수면 되겠고, m은 8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가 되는 게 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4,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됩니다. 자, 8로 나누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 44까지잖아요. 이 개수를 또 다 세리던데, 더하기 4를 해주면은 요렇게 되니까, 그쵸? 네, 48이죠? 그럼 여기서 8로 나눠버리게 되면 6개인 게 금방 보이시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으면은요, 이 문제를 뭐 요거를 마이너스 i로 바꾼다든지, 혹은 요거를 조금 장난을 친다던가, 혹은 개수를 갖다가 50개가 아니라 100개로 바꾼다던가, 그렇게 바꿀 것 같아요. 그럼 올해 내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이 문제는 무조건 여러 학교에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이 문제가 결국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한번 지켜보시죠. 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문제를 내는 건 간단합니다. 변별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변형이 좀 쉬워야 돼요. 오류가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선생님들도 알아요. 변별력이 조금 있고 변형이 좀 쉬운 것들, 이런 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문제여야 되죠. 쉽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육청 문제만한 게 없는 거죠. 네. 자, 14번 문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네, 교육청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문제 아주 간단하죠? 네. 진짜 별거 아닌 문제인데, 역시 이것도 꼴에 30분 문제네요. 네.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얼마까지? 5까지. 네. F1, F0 더하기 F4가 같다? 아이, 대칭축이 2라는 소리잖아? F-1 더하기 절대값 F4의 값이 얼마다? 네. 0이다. 그리고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9다. 네, f3을 구하여라. 이 질문방에도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대칭축이 2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야, 여기가 2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네, 여기 역시 2예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제 요걸 이용을 잘 해 먹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야. 당연히 여기쯤 있겠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모르는데, 2차 함수의 종족 특성에 의해서 대칭축이 2니까 F0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어디가 더 뭐냐를 볼 수 있지만 0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 있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될 수가 없는 게, 얘가 0이 되려면 둘 다 00인 거 아니면, 얘는 무조건 양이니까, 0이 아니면 양이니까 얘가 음이어야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둘 다 00이 되거나 음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얘가, 자, 음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두 개를 더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지금 음이 되면 얘는 무조건 얼마가 되죠? 얘도 음이 돼버립니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게 되면 양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값이 요렇게랑 요렇게랑 값이 요게 뭐 대칭이 된다. 요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도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0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볼까요? 네, 지금 이게 F0하고 F1 보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서
F형의 값이 양수, 네, 그대로 나오고, 요거는 이제 음수. 이렇게 0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얘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얘가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무조건 양수로 발생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로서 얘가 음이 돼버리게 되면, 얘는 음이 돼버리게 되면, 얘는 더 큰 음이 돼버리니까, 더 큰 양이 돼버리니까 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제껴주시면 되겠고, 네, 결국은 이제 요거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조금 어버버거려서. 자, 현재 얘가 지금 이렇게 되려면 얘가 00 되는 거는 배제하고요. 00은 될 수 없으니까. 음이 되면, 얘도 지금 음이 돼버리면, 얘가 지금 더 큰 음이 돼버려요. 얘 마이너스 3이면, 뭐 마이너스 5 이런 식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양이 돼버리는데 뭐 그러면은 이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많이 바꿔서 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되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바꿔냈을 때 여기가 되고 여기가 안 되는 케이스일 수 있어요. 자, 최고치한 계수는 어쨌든 간에 음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 최고치한 계수가 음이면 이제 끝났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대칭축을 갖다가 계속 이용해 버릴까요? 네, 여기가 이제 만나는 근이 여기랑 여기랑 이제 같고요. 근데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최소값이 얼마라고 돼 있죠? 마이너스 19라고 돼 있었습니다. 요 범위 안에서.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이.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여기가 6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gx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 최고치한 개수는 k라고 나 모르고, 버트, 이런 식으로 잡아서, 식을 갖다가 작성을 갖다가 하실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여기 6이고 요때 값이 똑같이 마이너스 19가 돼버릴 테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집어넣은 거랑 여기 집어넣은 거랑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 더한 게 0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19가 되겠고요. 0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9가 되는데 이게 0이라 네, k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네, 역시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조금 힘드네요. 네. 자, 괜찮게 보셨으면 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하기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20번, 15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문제가 이번에 안 나오면, 뭐, 함수에서도 나올 수 있고, 뭐, 부등식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좀 그래요. 솔직히. 변형하기 나름이라.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30번 모의고사 문제라 11월이죠. 아직 생소할 수 있으나 아마 올해 이후로 많이 보이게 될 문제지 않을까 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30번 문제라고 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어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자,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수 fx의 최대값은 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겨 먹었고 얘가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최대값이 0이 되니까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서 만나냐면은 fx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가 이게 fx고 gx가 직선인데 m,0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m,0에서 만나는 유일한 근이니까 여기가 m,0이 될 수밖에 없고 왜 m 플러스 4라고 하는 건 m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m 플러스 4, 콤마 얼마라는 거죠? 네, 32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빨리 작성을 해야 되는데 2차 함수의 종족 특성에 의해서 요 길이의 절반의 제곱이 이 길이다. 물론 최고치한 계수가 1인 경우가 그렇고요. 최고치한 계수가 1이 아니면 최고치한 계수만 붙여주면 되겠고요. 증명은 고지도 톡으로 x 빼기 l, x 플러스 l에다가 최고치한 계수 a 잡아서 증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이용을 하고 싶냐면 요 길이가 지금 4니까 여기가 16의 최고차항 계수거든요. 맞죠? 네,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놓을게요. 여기 얼마다? 네, 32n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n이다 라는 걸 확인을 금방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fx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fx식은 마이너스 2n에 자, x 빼기 m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gx식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울기 금방 나오죠? 여기가 4, 여기가 32n이라고 했으니까 8n입니다. 네, 8n. 아, 최고차항 개수가 요거가 길이가 값이니까 요게 값이니까 길이로 해야 되죠. 길이로. 네, 길이로 해야 32n이라서 여기가 2n이고 이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fx하고 gx가 금방금방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림을 조금 지울게요. 네. 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 요까지 되셨죠? 네. 자, 그래도 금방 나왔어요. 최고차항 개수는 금방 나옵니다. 요건 또 기울기로 하면 금방 나오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다조건이 뭐가 주어져 있냐면, A가 0에서부터 4 사이인 정수 A에 대해서 정수 B가 부등식 야를 만족한 때, 자, 그림을 좀 띄워야겠네요. 네. 자, 그림을 조금 띄워서, 네, 조금만 줄일게요. 네. 자, 다조건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서상의 모든 개수가 몇 개다? 45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말이에요. F M 더하기 A 그리고 B 그리고 F M 더하기 G인가요? 네, G. 네. G M 더하기 A. 네, 그 다음에 F M 더하기 A. 요거 만족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나요? gx가 fx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이 a의 값이 지금 0에서부터 얼마까지라고 돼 있어요? 0에서 4까지라고 돼 있죠. 그럼 0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뭘 물어본 거랑 같은 거죠? 요거예요, 요거. a가 1이면은요.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정수 격자점의 개수를 세려보는 거랑 같습니다. 2면 마찬가지고요. 3도 마찬가지예요. 4도 마찬가지고요. 요 사이에 정수점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A도 정수고, 네, B도 정수니까요. 자, 그래서 솔직히 이제, 그런데 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4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요 값들도 다 정수고요. 그리고 요 직선에다가 집어넣어봐도 똑같이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요거 뺀 거에다가 더하기 1한 게 개수로 보셔도 되겠어요. 뭐 직접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이차 함수하고 직선을 새로 뺀 재구성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이제 식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 플러스 4에서요. 여기는 한 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n 플러스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다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네.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개수 세리고 요거 개수 세리고 요거 개수만 세린다면 요건 2배 해주시면 되고 요것도 2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전체 개수니까 여기는 한 개. 자, 여기 n 플러스 1을 갖다가 집어넣고 재구성한 식에서 보셔도 되고요. 뭐 직접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직접 요 재구성한 요 그래프식에서 그냥 n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구하셔도 되겠다는 소리예요. 자, 개수니까 몇 개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n개 더하기 1입니다. 자, n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이너스 8n개 더하기 1개가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똑같고요. 네, 다섯 번째도 얘랑 똑같습니다. 자, 전체 다 더한 게 얼마다? 네, 45다.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몇 n이 되냐면은 14n, 20n, 20n이 마이너스 20n에다가 5가 넘어가야 되니까 40. 그러면 마이너스 n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n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마지막 끝판대장이 뭐냐면 fx 뿔마 gx가 만나는 해 구하는 거랑 같죠.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에 있고 형 해니까 자, 뿔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fx고 요게 gx니까 g-x는 네, 요렇게 대칭을 시켜주시면 여기 근이 얼마가 된다? 네, m 빼기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0 되는 근인 거니까 요렇게 세 개가 되는데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거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2m이 8이라서 m이 4가 되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fx, gx를 다 구했습니다. 역시 적절히 이제 a의 값을 갖다가 좀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 개수가 몇 개다라고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조금 될 법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주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